KBS 제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앱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월요일에는 외교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초대형 방사포라고 지금 북한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뭐 거리상으로는 단거리죠. 예, 한 230m 정도의 사거리를 30km, 30km요. 예, 예. 왜 이렇게 자주 쏘죠? 글쎄, 뭐 그 지금 보기에는요, 이 지금 북한이 굉장히 그 자신들의 그 신형 무기 체계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하고, 네, 또 전략 또는 전술 무기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진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번의 경우에도 그 이번 사격 시험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을 안 했다 그러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참관을 했던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 담당 부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한 것도 보면, 네,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데 이번 그 시험 발사가 이제 기여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전략적 기도라는 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무력, 특히 이제 미사일 그 능력을 이제 극대화시켜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전략적인 균형을 잡고 그 기반 하에서 이제 뭐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자신들의 기본적인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거리 발사체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빨리 그 전략화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그 심산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29일 어제 쐈는데 마침 3월 27일 이틀 전이 그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날인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여기서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에 대해서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 뭐 그 북한이 왜 그랬는지는 자기네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은, 예, 글쎄 뭐 이렇게 그 우리 대통령께서 그 천안함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 일단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불쾌하다면 아마도 뭐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논평이라든지 뭐 언론 매체의 그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 하고 그냥 사격을 했다, 시험 발사를 했다 그런 거는 조금 한두 스텝 좀 건너뛴 느낌이 좀 있어서요. 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돼서는 좀 이런 발사 소식 같은 거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앞서 일부에서 미국 의료진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외교적으로 좀 여쭤볼까 싶어요.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이렇게까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줄은 참 쉽게 예상이 안 되던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겠죠. 예. 굉장히 빨리 퍼질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무증상자 또는 경증을 가진 사람들도 그걸 유포하는데 빨리 유포시킬 수 있는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은 그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뭐 상당히 빨리 이제 차단을 했잖아요. 차단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번진 데에는 사실 그 사이에 차단한 이후에 좀
그 나름대로의 그 대응 준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가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왜 그랬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처음에 이제 차단하고 그럴 때는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그럴 때나 그거 준비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걸 보니까 그 왜 안 했을까, 그런 준비를 왜 대비를 못 갖췄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떠오르는 건데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이제 하던 얘기들을 좀 아무래도 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독감보다도 못하다, 뭐 치사율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지 않는, 특히 과학과 관련된 그 전문적인 의견을 좀 덜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가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미 그 미국이 굉장히 그 서로 다른 나라들하고 밀접하게 상호 의존 관계에 얽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상호 의존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미국이 깊게 맺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애써 안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뭐 완벽한 고립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당히 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기피하는 거를 좀 그 뭐랄까요, 좀 떼어내는 신고립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경향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 관계를 좀 국가주의적인, 또 특히 이제 일국 단위로 보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이미 그만큼 상호 의존이 심화돼 있고 세계화가 그만큼 진전돼 있다는 것을 좀 덜 인식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중국으로부터의 그 입국자만 좀 차단해 놓고 있으면 이게 뭐 대강 그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벌어놓은 것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어색한 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고 보편화된 나라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서로 간에 뭐 리더가 뭐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는 그게 좀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글쎄 뭐 그 요즘에 이제 그 민주주의가 여러 그 나라에서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위기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미국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뭐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그 미국의 정치가 운영되는 상황은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트럼프를 인정한 건 경제 성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었던 것이 하나의 또 방면일 수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경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직 뭐 그 근본이, 미국 경제 근본이 망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좀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한다든지 뭐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크구나 하는 거에 대한 쇼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노동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 실업 관련해서 그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 숫자가 뭐 굉장히 뭐 한 12배를 그 지난주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가 뛰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전문가들은 그 지금까지 이제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한 3.5% 정도로 굉장히 낮게 역대 최저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한 10%까지 이제 금방 뛰지 않겠느냐. 이제 이달 말 정도가 되면은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실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곧 느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하필 또 이게 지금 그 대선 모드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 좀 재밌는 그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미국의 이제 갤럽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그 보니까는 1월하고 이제 그 3월 말 대비로 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예. 갤럽 폴 결과입니다. 예. 그 한 1월 달에 한 44% 지지율에서 지금 한 49%로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예.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오르는 데도 있고 뭐 좀 덜 오르는 데도 있고 그래갖고 좀 그 약간 좀 진폭은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 지금 상황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재선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게 왜 올랐을까 하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뭉치는 또 경향이 있죠. 그 뭐 깃발 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치는 그래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랄까요. 워낙에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이 양극화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이거를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원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대선이 되게 되면은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짝 올라간 지지율도 금방 또 되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중단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흐름은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이제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그런 조 바이든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상현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외교전쟁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30일, 수요일이 4월 1일인데 이날이 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되는 날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같은 상황 이제 그 미국과의 협상 문제는 이제 아직 커다란 진전은 없는 걸로 그런 상태입니다. 협상이 마지막에 좀 돌파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전화라든지 화상회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러나 이미 주한미군 측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한 4,000명, 5,000명에게 무급휴직 통보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급휴직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 전에 극적인 타결을 있으면 좋겠는데 바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게 무급휴직이 현실화가 되는 순간이 되면은요, 우리 국내 여론에서 이 미국에 대한 상황의 시각이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국인 수천 명의 삶을 볼모로 해서 이제 돈 더 받아내겠다, 이런 여론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이게 이제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프레임이 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더 받아내려고 그런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원래 취지는 이게 우리의 방위에 대해서 미국이 기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한미 간에 이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협상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 그리고 원래의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이 기본적인 전제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흔들린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 분담을 하는 그 문제가 이제
그 기본 정신이 흔들리면서 마치 네가 더 내느냐 내가 더 내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거래적인 그 장사하는 듯한 뭐 하는 상황으로 지금 그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 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네. 글쎄 뭐 이게 이제 미국이 왜 그러느냐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좀 더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왔고 그게 굉장히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거고요. 네. 원인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협상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의 또 그렇죠. 협상에도 일종의 기준을 이제 삼아주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끔 끌고 가려는 그런 아마 의지를 또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틀 남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그냥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급휴직 하시는 분들 이분들 다 또 우리나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 좀 준비될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그 긴급 지원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뭐 월급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그 긴급하게 이분들의 이제 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좀 대출해주고 뭐 이자는 굉장히 낮게 해서 이제 뭐 그런 방안들을 지금 지원책으로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